당신과 우리도 함께 together together 온 세상이 함께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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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우리 평생 함께하죠. 아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함께하죠 TV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부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평생 함께하죠 TV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먼저 준비기입니다. 준비기는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함을 목표로 걸어왔습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해 이루는 민주시민 공동체라는 의제를 선포했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실행기입니다. 실행기는 2002년에서 2012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목표로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부천시는 이 시기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평생학습의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완성기입니다. 완성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e스튜디오를 건립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육에 부재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에는 4대 전략이 있습니다. 창조학습, 시민학습, 연계학습, 공동체학습이 있습니다. 창조학습의 전략으로는 지역 평생학습을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시민학습의 전략으로는 지역사회의 시민학습을 전면화하는 것입니다. 연계학습의 전략으로는 평생학습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학습의 전략으로는 소외계층 및 지역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네 전략을 통해 시민성 향상교육 확대를 통한 포용과 창의의 시민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통해 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평생성장학습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사업에는 4대 전략과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특성화에는 36개 학습반디, 우리 동네 학습공간, 배움 한잔, 퇴근 학습길, 부천 인생학교, 부천 청년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학습 전면화에는 부천시민대학, 시민주도학습, 세계시민교육, 복사골 인문도시사업, 부천시민학습원 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계층 공동체 활성화에는 찾아가는 배달 강좌,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 활성화에는 관계자 역량 강화, 분야별 네트워크, 주민자체외 역량 강화 지원, 평생학습 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한 똑똑한 경제학습관, 나는 청소년 기자다 라는 이 두 주제로 강윤아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윤아 기자. 네, 강윤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우리 아이를 위한 똑똑한 경제 습관입니다.
환경이 많이 바뀐 오늘날에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모르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형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재와 교구로 자연스럽게 경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이고요. 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1회부터 총 12회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제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용돈을 관리하는 법, 화폐에 대해 바로 알고 저축의 목적에 대해 알며 은행과 투자법에 아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프로그램은 나는 청소년 기자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갖고 싶은가? 상상력을 높이고 싶은가? 논리적인 말하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청소년 기자에 도전해보자. 회차별 강의 내용은 1회부터 총 7회차까지 있습니다. 광고 만들기, 스토리텔링하기, 신문 제목 만들기, 인터뷰를 하여 글쓰기, 토론하기 등 많은 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많은 도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부 나와주세요. 강윤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로 만나는 다양한 문화, 따뜻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신혜원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신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리포터 신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문화 따뜻한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천시 평생교육 4대 사업 중 시민학습 전면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대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3월 21일부터 6월 13일 총 12회로 구성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12권의 책의 내용을 머리에 담고 다문화 가정을 공감하고 싶다는 것을 마음에 담는 그것이 제일 큰 준비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해당 주제를 선정한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책을 선택을 하고 동화작가 강정규 선생님과 유타루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토론 학습으로 진행이 되는 비대면 토론 학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에 어떠한 책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별이 뜨는 꽃담, 이렇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완득이, 이렇게 찬다 삼촌, 마지막으로 금발머리 내 동생까지 12권의 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책 안에는 그림책도 있지만 완득이나 알로하 나의 엄마들과 같은 장편 소설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부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이상하게 문학과 예술을 매개체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여보세요? 나무숲 작은 도서관이죠? 네, 맞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시행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대답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창의도시로 선정이 된 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문학과 예술을 매개체로 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네스코로 선정이 된 부천시가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또 이것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서는 2021년도에 유네스코에서는 문해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 창자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포스터를 주관한 것이 부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포스터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떠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기심 하나 더. 1회부터 12회까지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주제로 토론을 해도 인식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책을 2시간에 토론을 해서 과연 얼마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리포터 신혜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읽었던 책은 알로아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이었고요. 이날 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연령층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열정은 대면 수업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난 후 저의 생각은,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 2시간이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떠한 매개체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2시간 안에는 분명히 씨앗을 던질 수가 있다. 그것도 큰 씨앗을 어쩌면 싹도 틔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천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프로그램이 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문화, 따뜻한 마음, 이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수업에도 참여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끼고 공감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을 변화시킨다. 행동이 변하면 너와 나, 우리, 그리고 사회가 변한다.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공감부터 세상이 변하는 데까지 굉장히 짧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단, 어떠한 매개체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평생 교육사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리포터는 여기까지고요. 평생 함께하죠 TV 리포터 신혜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신혜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퇴근학습길이라는 주제로 신정윤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신정윤 기자. 안녕하세요. 신정윤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멋진 풍경과 함께 퇴근길 학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 시간만 기다리죠. 퇴근한 다음에 근데 마땅히 갈 곳은 없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는 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부천시 평생교육학습에서는 퇴근길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우리가 내리는 곳에, 거주하는 곳, 그 가까운 곳에 가게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책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나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신들의 고향, 신전들이 많죠.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로마 영원한 도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굉장히 정말 정비가 잘 된 도시죠. 그 다음에 프랑스 예술의 도시. 근데 저는 에펠탑을 생각하시겠지만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이미지를 올려봤습니다. 스페인 하면 또 순례자의 길이 유명한데요. 카탈루냐의 심장이라고 해서 저는 그 심장에 광장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국 대영 제국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그럽니다. 여왕이 있는 나라. 저는 비틀즈를 좋아해서 비틀즈 횡단보도를 올려봤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영국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덜란드인데 굉장히 무역 도시로 성장을 했대요. 튤립으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다른 무역도 굉장히 성장한 그런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우주정거장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이미지만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아픔이 있는 이러한 감옥인데요. 2차 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아내의 일기. 그리고 여기는 체코 문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히틀러. 자, 다음에 퇴근 후 또 배움 한 잔 어때요? 요새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 곳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과하게 술을 좋아해서기보다 이거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걸 배우고 또 이제 집에 집들이 하거나 손님을 친구들 초대하거나 했을 때 직접 만든 맥주를 이렇게 대접해서 음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이 참 자유롭고 시원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몸을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훌라댄스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춤에 그 훌라댄스의 기원과 그 전설에 담긴 그런 춤 동작들을 배워보는데요. 어떤 날씬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육중한 여인네들이 막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몸이 예쁩니다. 그거는 어떤 파도를 보고 그 파도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춤을 같이 춥니다. 남자들도 선이 굉장히 예뻐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몸짓이 태양을 향해서 손을 뻗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춤 행위에는 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숭배적인 그런 그 의식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수인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자수나 그 뜨개질 같은데 취미를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보드게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한번 직장에서 집에 가기 전에 한 번씩 친구들과 한번 보드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지난 그 시즌에 17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개설했던 퇴근길 학습입니다. 전철 그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을 따라서 쭉 가게들과 연계해서 이 학습을 열어서 이제 직장인들이 와서 부담 없이 배우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가게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또 이런 곳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그 쌓인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로소피 익스프레스라는 주제로 이성진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성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감성과 지성을 찾아 발로 뛰는 평생TV 이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 나오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필로소피 익스프레스 프로그램 강좌입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책을 읽고 삶을 고양하는 철학을 경험하며 고려대 강사 신이며 이 시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총 6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나요?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지식을 접하지 않은데도 직접 포기를 느끼곤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과 정보를 섭취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배고픔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데 별로 영양가도 없는 뻥튀기로 배를 채우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지식을 뇌에 직접 넣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혜를 원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정보는 그저 사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지식은 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뒤엉킨 사실을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먹어야 우리의 지적기가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닌 것이죠. 물론 많이 알면 지혜로운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고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이론이라면 지혜는 시기 같은 것이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악보 보는 법과 악기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그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악기를 다뤄봐야 하죠. 더 잘하고 싶다면 그 악기를 통철한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오랜 시간 연습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워야 할 텐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어의 철학자는 단어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포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철학자라는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모두가 지혜롭다고 인정할 만한 철학자 14명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철학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철학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새로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죠. 이 책에 담겨있는 14가지의 지혜를 알아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처럼 듣는 법,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베오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셰쇼함처럼 잘못에 감사하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에피테토스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법, 보바르처럼 늙어가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 여기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입니다. 니체는 17년 동안 14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책이 팔리지 않았어요. 어떤 책은 자비 출판하기도 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14권을 쓰기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니체는 24살에 교수로 지명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방랑하는 철학자의 삶을 선택한 거죠. 보통 철학이라 하면 명백한 근거와 냉정한 논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충동과 비이성을 옹호했어요. 감성은 논리로 향하는 길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을 목적지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숭고한 사람은 자신의 충동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순간에 그의 이상은 완전히 소멸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인생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걸 영혼핵이라고 합니다. 영혼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만약 모든 게 무한 반복됐다면 인생에 있어 가벼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이 영혼학위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돌아본다면 대충 허투루 보낼 수는 없겠죠. 니체는 고통의 좋은 삶의 구성 요소를 배움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오로지 고통만이 지식으로 이어진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청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답해야 하는 부름이다. 니체는 영혼회귀를 기억한다면 상황 같더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아조 TV 이기자였습니다. 박사 기자. 여기까지가 저의 평생 함께하죠 TV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강의 밴드인 외신 평생교육론 밴드에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에 눈 하트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함께하죠 TV의 김영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